안녕하십니까. 4조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이선호입니다. 4조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설계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돌발 상황을 크게 정체와 사고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상황들은 발표 시 시연을 위해 스위치를 사용해 수동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사고 시 사고가 난 버스에서는 무조건 내리도록 설계하였고, 해당 버스의 존재는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정체 시 버스의 가중치는 정체 버스로 변화하여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체 경로를 0부터 15까지 총 16칸의 위치로 구분하였습니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레지스터의 원 하드코드로 실시간으로 저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의 초소 시간을 계속해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각 이동 수단별로 한 칸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정한 경로의 개념도입니다. 저희는 사용자의 선택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류장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였으며 1번 칸의 출발지를, 14번 칸의 목적지를 설정하였습니다. 1번 저속버스의 경우 총 5개의 정거장을 가지고 2번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3개의 정거장을 가지게 됩니다. 1번 저속버스는 출발지에 첫 정류장이 있어 출발지에서 바로 탈 수 있고 목적지보다 한 칸 전인 13번의 마지막 정류장을 배치하였습니다. 2번 고속버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번 버스와의 균형을 위해 출발지에서 4칸 떨어진 곳에 첫 정류장을 배치하였고 목적지보다 한 칸 뒤인 15번 위치에 마지막 정류장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여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1번 버스를 탈지 2번 버스를 탈지 혹은 환승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제 본 설계의 핵심인 최단 경로 탐색 메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핵심은 단순히 가장 최단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닌 도보 시간, 버스 대기 시간, 환승 시간까지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크게 5가지 단계로 동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류장 탐색입니다. 먼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탐색을 시작하며 현재 위치로부터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한 칸 범위 내 1번, 2번 버스의 정류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 범위 안에 정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류장이 발견된 때까지 검색 범위를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칸씩 추가로 확정해 나가며 탐색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견된 정류장의 탑승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찾게 되면 저희 알고리즘은 두 가지 시간을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보 이동 시간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찾아낸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버스 도착 시간입니다. 해당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이후 두 시간을 비교하며 이 비교 결과에 따라 경로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먼저 버스의 도착 시간보다 도보 이동 시간이 짧은 경우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사람이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로 버스를 탑승 가능으로 판단해 이 버스를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실제 시간, TS 레지스터에 버스 도착 시간을 저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버스의 도착 시간이 도보 이동 시간보다 짧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정류장으로 걷는 동안 버스가 이미 정류장에 도착한 후 떠나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 버스가 오는 시간을 고려하여 레지스터의 시간을 저장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으로 근처 정류장에서 탑승 가능한 버스 및 시간이 1차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환승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전에 결정한 탑승 버스의 모든 루트별 총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버스 2로 환승하는 경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총 환승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버스 1의 도착 시간, 버스 1의 탑승 이동 시간, 환승을 위한 도보 시간. 알고리즘은 이렇게 계산된 총 환승까지 걸리는 시간과 목적지 근처의 버스 2가 도착하는 시간을 비교합니다. 우선 목적지에 버스 2가 도착하는 시간과 환승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환승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환승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현재 버스를 쭉 타고 가는 시간과 환승한 경우의 시간을 비교하고 만약 환승하는 경우가 더 빠르다면 환승 경로를 최종 경로로 선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각 방안 소요 시간의 대소 비교입니다. 앞서 3번 단계에서 계산한 모든 루트별 소요 시간의 대소 비교 과정을 거쳐 최종 시간 루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최단 시간 경로에 맞는 행동 결정입니다. 결정된 최단 시간 경로에 필요한 정거장 및 경유지의 위치 정보, 필요한 가중치, 시프트 레프트 등 여러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후 시프터 레지스터에 필요한 값들을 넣어주고 경유지 및 행동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 행동에 맞는 클락과 시프트 정보를 넣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돌발 상황을 크게 사고, 정체 두 가지로 나누었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버스는 즉시 운행 중지 처리되며 이후 모든 경로 계산에서 제외되고 사용자는 사고 발생 현 위치에서 즉시 하차하게 됩니다. 이후 시스템은 사용자의 현 위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알고리즘의 초기 상태인 S1 스테이트로 복귀합니다. S1 상태부터 운행이 중지된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의 최단 시간 경로를 전면 탐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경체 발생입니다. 저희는 버스가 한 칸을 이동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 저희는 8클락으로 잡았고, 이 소요되는 상태를 정체로 감지합니다. 이러한 저효율 상태가 지속되면 버스에 계속 탑승하는 것이 오히려 총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해 알고리즘은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하차하도록 경로를 수정합니다. 사용자가 정류장에 하차하면 사고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류장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S1 스테이터를 복귀합니다. 이후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새로운 최적 경로를 계속해서 재탐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발표에서 받은 피드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간 발표에서 교수님께서 회로의 크기에 비해 반복되는 회로가 많고 단순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진과 같이 중복되는 회로의 수를 최대한 감소시켜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클럭에 의한 에러 방지를 위한 회로 수정을 통해 보다 복잡성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버스의 이동, 보행자의 이동을 모두 LED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도록 설계하여 대량의 LED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량의 LED 사용에 따른 출력값의 전압 강한 형상으로 신호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현상을 AND 게이트를 버퍼로 사용하여 신호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클락을 사용하는 다양한 소자들의 출력 신호들이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해 버스와 사람, 지정된 클락을 동기화하고 행동 진행 스테이트 컨트롤러에서만 클락을 발생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행동 선택 과정을 모두 스테이트로 만들어 컨트롤러 회로가 방대해지는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 스테이트 내 카운터를 사용하여 내부에 소규모 컨트롤러를 설계하여 컨트롤러를 최적화하여 방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전체 회로도와 기능, 부분별 회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컨트롤러, 버스 현위치, S1부터 8, 스테이트의 데이터 패스로 나누어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회로입니다. 저희는 플립플롭을 사용하여 각 단계별 연선과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컨트롤러는 데이터 패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 패스의 특정 동작 신호를 제공하고 다음 상태로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S1부터 3의 데이터 패스입니다. 우선 원핫 코드로 구성된 보행자의 현 위치를 BCD 코드로 전환하고 근처 정류장 값과 비교하여 만약 같은 경우 그 해당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레지스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S4부터 7까지의 회로도입니다. 이 회로도에서는 버스의 현 위치를 BCD 코드로 전환하고 앞서 1에서 3 스테이트 단계에서 받았던 버스 정류장까지의 정보를 종합하여 버스 1, 버스 2, 환승, 즉 어떤 것을 탈 수 있는지 각 루트별 도착 예정 시간과 탑승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각 루트 중 어떤 경우가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 그 값을 컨트롤러에 전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조 컨트롤러 회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로는 앞서 설명했던 컨트롤러에 의해 회로가 방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만들었습니다. 한 단계를 카운터 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식을 통해 스테이트를 증가시키지 않고 회로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위치 회로도입니다. 보행자의 현위치와 각 버스의 현위치를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원 핫코드로 현재 위치를 데이터 패스에 전해주게 됩니다. 저희 실제 회로도입니다. 이후 시연 영상과 함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 컨트롤러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현재 스타트가 들어가서 경로 검색을 하고 조건에 따라 버스 1을 탈지 버스 2를 탈지 걸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후 파란 불빛이 나온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음 경로를 위해 다시 재검색 단계에 돌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연 상황이 켜져 있어서 보행자가 버스를 타지 않고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버스보다 보행자의 걸음거리가 더 빠르고 14번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회로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